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홍가연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들려드리는 대통령의 서재에서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내 꿈은 오늘도 통화 중, 그리고 행복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서재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여러 가지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안받았는데요. 정책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그 책들로 채워진 대통령의 서재를 만든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책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017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저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인데 꼭 다 읽는다. 그것이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보면 국민이 추천한 책을 읽고 그 책을 추천한 국민의 마음까지 읽겠다는 뜻이 엿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활 정책인데요. 오늘부터 그 대통령의 서재에 꽂힌 국민들이 추천한 책들을 2권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읽어볼 첫 번째 책은 고객 서비스 전문 회사 서비스 에이스가 쓴 내 꿈은 오늘도 통화 중입니다. 내 꿈은 오늘도 통화 중은 서비스 에이스 소속으로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텔레마케터로 실제 일하고 있는 22인의 생생한 인터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가현 씨가 추천했는데요. 교보문고가 제공한 책 소개에 따르면 내 꿈은 오늘도 통화 중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세계를 보여주는 직업 지침서입니다. 텔레마케터는 전화를 통해 영업하는 상담원을 말합니다.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그리고 블렌딩으로 나뉘는데요. 인바운드는 고객이 거는 전화를 받고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민원, 주문 등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TV 홈쇼핑 같은 경우엔 24시간 응대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기도 해요. 아웃바운드는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험, 카드 등 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입니다. 블렌딩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활동을 모두 하는 혼합형 모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종사자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의 하루 통화 건수는 200건 이상 될 것이라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순발력과 인내로 응대하는 기술이 필요한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정신적인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인터뷰 주인공들이 일하는 SK텔레콤 고객센터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텔레마케팅 업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자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최우수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2인의 텔레마케터가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텔레마케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직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서비스 에이스는 SK텔레콤이 100% 출자해 설립한 고객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 직원의 행복이 곧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모토 아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등을 매해 수상하고 있고 20년 연속 서비스 품질 국가 고객 만족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프롤로그로 텔레마케터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에게로 시작해 이 책이 텔레마케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가 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챕터 1은
텔레마케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직접적으로 텔레마케터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공개하고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잘 맞을지, 그리고 실적의 공포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챕터 2는 내가 텔레마케터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했거나 다른 경험을 해온 내가 왜 텔레마케터가 됐는지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챕터 3은 잊을 수 없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일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기에 이들이 텔레마케터로 살아가는 거겠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챕터 4는 텔레마케터, 그 특별한 세계로 직업병이나 영업 비밀, 일하는 엄마로서의 나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나는 텔레마케터가 좋다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일부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주말에 다 쉬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가져갈 수 있다니까. 마포 CRM 센터에서 일하는 진태민 매니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텔레마케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200만 원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바로 입사 원서를 넣었다. 다른 내용은 시각장애인 텔레마케터의 인터뷰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면서 예민하게 발달하게 된 청력이 남다른 경쟁력의 요인이 됐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길을 걷거나 업무를 보는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영업에 훨씬 유리하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는데 한창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상황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말투로 인한 오해도 많이 받았다.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서울말을 흉내내는 어정쩡한 사투리가 연변 말투처럼 들렸던 모양이었다. 상담이 잘 진행되다가도 요금 계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전화를 끊는 일도 종종 있었다. 사투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읽은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을 때 무뚝뚝하게 대했는데 미안해진다. 그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은 나 또한 텔레마케터로 일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텔레마케터의 월급이나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쓴 유일한 책이다. 다만 조금 더 텔레마케터의 감정 노동이나 회사의 입장, 실제 고의적 악성 민원 사례 등을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내 꿈은 오늘도 통화 중은 나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그 일을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텔레마케터의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 더 좋겠죠. 이 책을 통해 꼭 텔레마케터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있어서 회사의 복지나 업무 환경 등이 직원의 행복과 일의 능률에도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서재 두 번째 책은 최금실 씨가 추천한 행복의 기원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쓰고 21세기 북스가 2014년 출판한 인문학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입니다. 부제를 보니 이 책이 어떤 책일지 느낌이 오시죠? 기원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행복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한 것입니다. 교보문고가 제공한 책 소개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감정이자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통념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는 행복 심리학자이자 행복의 기원 저자인 서은국 교수는 이런 통념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 뇌 속에서 설계된 행복이란 감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은 생존과 번식의 수단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행복 역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따르면 인간이 먹고 자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곧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생존이라는 커다란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행복 역시 삶의 최종 이유도 목적도 아닌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행복 중독에 대해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죠?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씨는 연세대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의 지도를 받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복 분야 전문가이자 권위자로 통합니다. 그의 논문은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100인의 행복 학자에 선정돼 세상의 모든 행복 책에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모교인 연세대에 돌아와서는 행복의 과학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행복 강의가 아니라는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강 대기자가 7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행복 권위자가 전하는 행복의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목차를 살펴보면요. 행복은 생각인가? 인간은 100% 동물이다.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결국은 사람이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사람쟁이 성격, 한국인의 행복,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일부 살펴볼까요?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챕터 6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에 나오는 내용도 살펴볼게요.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108페이지.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109페이지.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116페이지.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다시 사냥을 나서는 이유는 사실 잃어버린 쾌감을 다시 잡아오기 위함이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122페이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123페이지. 챕터 8,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내용도 볼게요. 개인의 행복 수준은 외향성 같은 성격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문화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6페이지. 타인은 나에게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끼게 하는 존재다. 164페이지. 우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168페이지. 친구가 무조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177페이지. 네, 몇 구절만 살펴봐도 행복에 대한 다른 시각을 심어주는 책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 책을 읽고 네티즌들이 남긴 서평도 볼까요?
이 책을 읽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왜 단 것이 당기고 왜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왜 혼자 먹는 밥이 맛없고 왜 진통제가 행복감을 주는지 알게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작가가 단호하게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행복이라는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그 안에 내가 꼭 맞지 않으면 그 사실로 인해 괴로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직장, 공간 등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네티즌들이 쓴 서평처럼 행복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좋은 것으로만 여겼던 행복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느낀 행복이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행복의 기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대통령의 서재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